지금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참여도 해주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오랫동안 이력을 갖고 계시는 외부 유명 안전 교수님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업무를 하다가 이 최근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모 사이버대학교에서 이 사이버대학의 산업안전학과를 만들어서 몇 년간 운영돼 보고 최근에는 이제 이 안전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배라고 합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오래 근무했었는데 이 일선에서 이제 지청장, 노동청장 같은 것을 했었고 본부에서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부에서 계장, 과장, 국장 따위를 하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여러 차례 관여했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제도 개선에도 많이 관여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무원 재직 시에는 이 미국에 1년간 파견 나와가지고 펜실베니아 주정부의 노동부에서 이 안전 관련 업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김윤배 안전TV 제가 구독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한국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국이라는 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업무에도 직접 참여를 네, 하셨군요. 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저희 운영팀 직원 2분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살아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역사와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다양한 각종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1년간 근무하시면서 선진국에서 안전문화를 직접 목격하셨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한국 얘기 앞서서 미국에서 관련되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른 선진국도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PP라고 하는 이제 개인 안전 보호구, 특히 이제 안전 모나 안전화 같은 것들은 이 개인이 사서 자기가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회사에서 이제 보조를 하기도 하는데 직접 사는 거는 이제 근로자 개인이 사가지고 자기가 갖고 다니니까 보호구 착용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기 물건을 자기가 갖고 다니니까 이제 이 우리와는 다른 안전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어떤 근본적인 배경이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네.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을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선진국은 선진국 같네요. 네, 저도 그런 상황이 놀랍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면 확실히 개인 안전 보호구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죠. 그리고 이번 방송을 좀 알차게 구성하기 위해서 통신업 관련되는 주요 공정과 위험들을 사전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과거 이력 사항 중에 고용노동부라는 곳에서 근무하셨다고 알게 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에 만들어져가지고 1982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산업안전 관련되는 정부의 정책의 기본 골격은 정부에서는 이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기본적으로 사업주 그리고 부수적인 근로자, 부수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이제 준수하도록 강제한다는 건 이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그러니까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현안들을 다루셨겠습니다. 그럼 과거 사업장에서 근로감독 시 여기 계신 우리 태명님이랑 민기님, 저 이런 일반 근로자들 대상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셨고 또 사업장, 회사 측에 어떤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안전 분야 사례를 좀 지금 공유해 주시면 저희 모두 참고하겠습니다. 청주나 대전 같은 곳에서 지청장이나 노동청장으로 근무할 때 매년 안전기원제를 돼지머리 놓고서 이제 저라면서 지혜도 지내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안전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도 잘 못하는 부분인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사업주를 주로 규제하는 건데 이 사업주를 주로 규제하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들은 좀 속된 말로 하면 나는 몰라라 하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해야 될 일 안 하는 게 있죠. 이제 근로자들이 지켜야 될 사항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안전모도 갖다 놨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잘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를 물려라. 그러면 그 작업자들 스스로
채료가 자꾸만 안전의식이 높아질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교통경찰관들한테 단속이 되면 대개는 이제 소위 거기서 얘기하는 훈방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은 3만 원짜리라도 이제 과태료 고지서를 끊어준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5만 원짜리 과태료 부과 고지서라도 밟아라 그랬었는데, 이제 제 의도는 그랬었는데 이제 그 굉장히 그런 것들이 지금도 좀 안 맥히는 경향이 있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현장에서 이 근로자들한테 바로 이제 교통경찰관 하는 것 같이 하면 이제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저항이 심해가지고 많이 이제 어려웠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는 이 안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후배들도 이러한 기조가 있을 겁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이 준수해야 되는 이 법령과 그 하위 법령, 기준 이런 거에 관해서 세부 내용들을 좀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서로 공유하면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저희 네트워크 부분에서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자체 규정의 근거가 되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요지와 저희 통신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선정해서 학습을 자율적으로 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기님, 태명님도 지금 공부하고 있으신가요? 네. 저희 직원들도 당연히 근무 중 아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객 파트 개통 및 AS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는 편입니다. 산안법상 안전조치 항목을 학습해보고 해당 작업 전 위험인식 훈련을 통해 저희가 인식해야 될 법규사항을 알게 되고 사고 예방 측면에서 법적 사항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료들이 많은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이나 검진 미이수 시 과태료를 개인에게도 물릴 수 있을까요? 질문의 요지는 이제 교육이나 건강검진 실시 의무가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사업주가 교육을 시켜라,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받게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느냐, 말하자면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안 받은 그 개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는데도 건강검진 뭐 무슨 이유로 안 받는 이런 사람에게도 이제 제재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요지의 질문인데, 법 내용 그대로를 얘기하면 이제 건강 검진을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데도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소액의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말씀하신 교육의 종류가 이제 근로자 정규교육, 채용시 교육, 위해 위험 작업에 임할 때 교육은 이제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과태료 규정이 사업주에게만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 그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근로자의 준수 사항을 열거하고 그거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회사 자체적인 이를테면 이제 징계 규정 같은 걸 두어가지고 시행하는 게 좀 기업 자치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좀 좋은 게 되겠죠. 외부에서 뭐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네. 여기서 잠깐 저희 회사에서 적용 중인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마당 홈페이지, 전사공지, 규정 메뉴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 배우게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구성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두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제가 그럼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작업 높이 2m 이상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 부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안법상 처벌은 근로자에게 묻는 건가요? 지금 질문하신 문제는 회사에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취해야 될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8조에는 안전상의 조치라는 것을, 39조에는 보건상의 조치라는 것을 규정을 해놓고, 그 40조에서는 근로자는 38조, 39조의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로서 회사가 취한 조치사항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재 규정으로는 그런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그런 사항들을 회사에서 가르치고 설비도 다 해놨는데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는 것도 돼 있는데, 현실 예에서는 이제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이제 경고 후에 5만 원짜리, 2차는 10만 원짜리, 3차는 15만 원짜리 이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그런 안전상의 조치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다친 근로자에게, 이 다친 것도 상당히 좀 불행한 일인데 그 사람한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럼 그런 맥락에서 추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회사가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면서 개선을 했지만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우리에게 이제 1대 29대 300이라고 알려진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은 이제 1931년인가 이제 하인리가 이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법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관찰을 적어놓은 것인데 죽거나 이 장애가 남는 사고는 미미한 이게 가벼운 상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29건 발생해야 되고 29건의 사고는 이제 사람이 다치지 않는 300건의 소위 니어미스 아차 사고라는 게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 하인리가 약 한 7만 건 정도의 인더스트리 액시던트 산업재해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람 표현으로는 88%가 이 맨 페일러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실수,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대부분의 재해는 작업자 본인이 이렇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이제 그 수치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제 상당한 정도의 예방은 근로자 본인의 주의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에 직설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뭐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작업자의 과실인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회사한테는 이런 이게 소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칙 사유로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답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서도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 일하다가 뭐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뭐 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좀 이 일의 전개가 또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민감하기도 하고 정말 난감한 질문이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주간 안전 뉴스라는 사내 채널을 통해서 네트워크 안전 이야기를 방송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는 현재 안전체험 교육장 운영 담당자로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전체험 교육 시 교육생들로부터 중복된 질문을 받은 것 중에 2가지 정도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안전모 외부에 환풍이 되도록 구멍을 뚫어 사용할 수 있는지요?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도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여러 군데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보호안경, 뭐 마스크 이런 등등이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산업 현장에 사용하는 것들은 안전 인증 기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해야 되고 이 사고로부터 다치거나 사망하는 걸 예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안전모 같은 경우는 이제 LG U+에서는 ABE 형식을 쓰고 있다면서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충격, 낙하, 넘어짐 및 E는 이제 일렉트리시티거든요. 이제 전기, 감전으로부터 예방을 위한 거라 그런 각각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을 쓰게 돼 있거든요.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7,000V 이하에서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을 다 하는 것입니다. 더워서 송풍을 위해서 구멍을 뚫게 되면 그건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서도 소위 성능 검증 기준에 불합격한 제품이 돼가지고 몰래 이 송풍 이 홀을 뚫어 사용하다가 예컨대 어떤 사고가 뭐 경위 어떻든 간에 발생했다고 치면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 인증 통과된 보호구를 착용한 게 아니니까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뭐 이 보험 관련해서 무슨 보상금을 받는다든지 뭐 실업급여를 받는다든지 뭐 이제 산재보험 말고 외부의 보험회사에서 상당히 제한을 따르니까 꼭 그런 그 금전적인 불이익 때문보다도 사고가 났을 때 충분히 보호를 받으려면 송기 구멍을 뚫고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은 2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송풍을 위한 구멍을 뚫고 이미 훼손을 할 경우 보호구 자체에 대한 성능 검증이 100% 보장 안 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2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해당 직원은 법적 보호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2번째 질문입니다. 실내 작업 중 머리 보호용 일반 헬멧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지요? 그 지금 말씀하신 일반 헬멧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탈 때 이제 쓰는 헬멧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작업하는 경우에는 성능 검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덧붙여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인증 기준에 합격한 보호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또 그런 사고에 그렇게 사고가 난 경우에도 법적으로 금전적인 법적인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전인증 기준을 합격한 특히 KCS인가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런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박민기님이 근무하시는 고객 파트분들이 질문이 너무 많아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호구의 착용이라는 것은 모든 보호구는 이제 약간의 불편함을 무릅써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편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네요. 민기님, 태명님 잘 이해하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이 점점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여기까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